네, 이번 차시는 이제 2교시입니다. 장애복지론 2교시. 시각까지 저희가 봤었죠? 전 시간에 지체와 시각장애까지 봤어요. 또 대표적인 게 딱 나오는 게 이번에는 바로 나오는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 생각해봐요. 귀가 하나도 안 들려. 근데 귀가 안 들리면은 이 말, 언어도, 언어장애도 따라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귀가 안 들린다. 말하기도 힘들다. 힘들죠?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2017년도 자료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청각장애에서 원인, 주요 원인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외의 손상, 외는 어디 외? 바깥, 중의 손상, 가운데 귀, 내의 손상, 안내자, 속에, 속귀, 손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씩 다 여기다 PPT에다 나온 대로 보면은 외의 손상은 뭐예요? 외의 손상은 그 산모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또 풍진이라는 질환 또는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질환에 감염되면은 태아가 외의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중의 손상은 중이염이나 외상성 고막 파열. 고막 파열 많이 생기죠. 우리가 딱 이런데 뺨을 맞다가 여기 딱 맞으면 고막이 파열돼요. 예전에 이제 폭행들이 많이 있을 때 고막 파열되잖아요. 여기도 주먹으로 맞고 옛날에 그 중의 손상이 되는 거예요. 또 뇌의 손상은 뭐냐? 그 유전성 이상을 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 혹은 분만 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속, 귀, 뇌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자, 장애 등록률을 보게 되면은 청각장애인 중에서 49세 이하가 49세가 안 넘을 경우에 1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이상이에요. 50세 이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뇌의 손상이에요? 중의 손상이에요? 외의 손상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연세를 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귀가 기능이 많이 손상되거나 떨어져서 청력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르신들 대부분 다 뭐를 해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뭐를 꼈는지 보이셨나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보청기, 아마 보청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청기가. 그렇게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도 무시 못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유튜브 또는 URL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또 자세한 거를 알아보려면 한 번씩 꼭 반드시 들어가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팁을 하나 줄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양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쫙 누르면은 소리가 안 들려서 꽉 눌렀다가 10초 그러니까 퍽 터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아침 뭐 저녁 하루에 2회 3회 정도 30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청력도 근력이 있어요.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청각장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청력장애라고 그러죠. 청력장애. 보통 이제 농인이라 그래, 농인.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농인과 귀가 안 들려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할 때는 주로 뭐를 해요? 필담, 글을 써. 또는 뭐를 해? 여기 나와 있듯이
수화 있죠, 수화. 수화로 하잖아, 수화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 수화하는 거야. 귀 안 들리니까 모습으로 보이는 얘기지. 수화를 하요. 결국에 이 청력장애는 평형 기능의 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력 기능의 손상으로 신체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편리할까요? 아니죠. 편리함은 장애가 아니지. 생활이 불편함을 초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성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청력 장애인들은 뭐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언어장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어도 장애를 입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청력 장애를 있는 분들은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아니 일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제대로 다 알아듣고 메모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이솔레이션, 소외, 고립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같이 끼지 못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회 전 영역의 일상생활이 원활해요? 원활치 못하겠어요?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청각장애.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청각장애인 정의가 있어요. 하나씩 데시벨이 몇 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몇 데시벨 이상 이렇게 차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청각장애인의 정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시고서 이해하시고 그냥 단순히 데시벨 60데시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데시벨이 낮으면 이분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것까지도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지 사회복지 학도죠.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소셜 워커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그냥 청각장애인의 정의에서 데시벨이 6데시벨 이상이 뭐고 또 여기 나왔듯이 80데시벨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데시벨의 차이로 인해서 이분이 어떠한 고통을 느끼겠구나 그것까지도 이해 폭이 깊어져야지만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복지사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한 명도 사회복지사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청각장애 지나서 뭐예요? 바로 언어장애. 아까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안 들리는데 말이 안 돼.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현황과 원인이 다 있고 자료가 다 있어요. 원인 한번 봅시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여기 보면 원인에서 기질적 언어장애라고 있고 또 기능적으로 언어장애가 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시면 기질적 봅시다. 기질적. 이거는 구개열의 조음장애라고 이 언청, 입 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구조적으로 기질적으로 정상의 기질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어증, 말을 잃어버렸어요. 또 지적장애, 뇌성마비의 조음장애 등 이런 질환 등으로 기질적으로 언어를 구사를 못하는 게 있고요. 또 기능적 언어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신체적 신경계통이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언어장애 및 말다툼 같은 거.
상세불명이야. 불상이야, 불상. 그것도 장애가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와 중복에 대해서 이 언어장애가 나타나요. 영화 여기 킹 스피치 있죠? 6월날 걸어 나갔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스피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질적으로도 또는 기능적으로도 정상이니까 말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유일한 직업군의 하나, 사회복지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지학도 사회복지사, 놀라운 직업입니다. 자, 여기 또 언어장애에 대해서 URL이 걸려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 학생들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체장애부터 시각장애부터 청각장애부터 다 또 언어장애까지 URL 하나씩 다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하는,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야 학교 선생님이 반을 칠판에다 쓰고 판서를 막 해주고 학생들 열심히 보고 베껴. 왜요? 그게 학습이었어요. 대학은 이 학습이 아니지. 대학은 크리에이티브 러닝이 돼야 돼요. 창의적인 학습이 돼야 돼. 누가 해야 돼? 학생이 해야 돼.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그걸 활용을 해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언어장애 반드시 깊이 있는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킹 스피치, 이 URL 주소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깊이 있게끔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언어장애 유형에 대해서 유형 그 조음장애 음을 조절하는 거 보통 말하는 음운장애라죠.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하거나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조음장애가 있고 또 음성장애가 있어요. 말소리 장애. 이건 후두, 구강, 비강 등의 장애가 있어서 음성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음도와 강도, 음질이 정상인의 목소리와 상당히 편차가 커가지고 그런 편차가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음성장애입니다. 또 유창성 장애, 뭐예요? 유창성, 속도, 리듬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이상이 있는 경우 말 더듬어 또는 속화증, 성급하게 말해. 이렇게 유창성 장애. 언어장애 유형은 몇 가지요? 세 가지. 우선적으로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한 번씩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뇌성마비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와 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언어발달 지체, 실어증 등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안면장애 있죠? 안면장애도 2017년도 차입니다. 이건 원인이 뭐예요? 혈관종이나 혈관이 기형이 됐어요. 신경성 유종증 또는 거대 모반증 등의 선천적인 원인이나 안면부의 화상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반응 등 후천적 원인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요. 유형은 면상 반응, 색소가 침착이 되고 모발이 결손이 되고 조직의 비후나 함몰 들어가 결손 뭐 이런 것이
유행이 되고 있고, 특성으로서는 안면장애 특성은 뭐로 볼 수 있어요? 기능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안면장애다. 얼마나 대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봐, 이게 한 머리 돼 있어. 모발이 다 안쪽에 없어. 사회생활 힘들잖아요. 영화 원더, 여기도 반드시 들어가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원더죠. 예, 영화 원더. 반드시 들어가서 좀 이 안면장애에 겪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부 기관장애로서 우리가 신장장애를 들 수 있죠. 신장장애? 신장이 어디예요? 콩팥. 콩팥은 역할이 뭐예요?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 거. 신장이에요. 중요하죠? 이게 원인이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만성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등 신장. 결국에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이 바로 신장 질환하고도 링크가 돼 있으니까 조심해 또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성은 뭐예요? 신장장애 특성은 혈액 정화를 목적으로 뭐를 합니까? 혈액 투석 기계를 사용해서 혈액 투석을 하거나 인체 복막을 이용해서 복막 투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액 투석 일주일에 보통 3회 갑니다. 신장내과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혈액을 다 걸러요. 자신에 있는 오염된 혈액을 다 뽑아내 또 새로운 피가 들어가. 일주일에 3일. 그럼 혈관 바늘 구멍이 들어갔는데 이게 두꺼워져. 완전히 근육체처럼 울퉁불퉁 돼 이런데 혈관이 다시 들어갈 때가 그런 어려움, 아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신장장애인은 진료 일수가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예요. 길어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계 활동 할 수 있어요? 취업? 사회생활?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또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게 이 신장 장애인입니다. 그 현황과 원인, 현황은 이번에는 신장이 아닌 심장을 보겠습니다. 심장이죠? 심장. 여기 쫙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심장 판막결손, 심장 근육질환,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폐쇄 질환 또는 혈전 증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이 장애된 것 같은 질환 또는 폭력에 의해서 맞아서 외상에 의한 타박, 사고 등 원인은 다양해요. 심장질환. 근데 대표적인 게 그 운동 부족과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잘못돼 가지고 콜레스테롤, 기름진 음식, 혈관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탁 막혀버리면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심근경색, 급사입니다. 급사. 심장에도 자체적으로 혈액이 필요한데 이게 혈액 공급이 가는 길을 피떡이, 기름이 딱 막아버려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가면 뇌경색. 가다가 안 가면 펑 터져버리면 뇌출혈. 다 심각한 질환으로 이야기 됩니다. 특성은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보세요. 호흡곤란 또는 경정맥 부어. 또 일상적인 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직업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중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호흡기장애 2017년도
여기 쭉 나오죠. 급성 기관지, 만성 기관지,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쭉 있어요. 특성은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하고 호흡 곤란 정도, 폐기능 검사, 이거에 의한 폐환기 기능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 산소 분입 등에 의해서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 뭐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메르스 다 호흡기 질환이죠. 간 장애입니다. 간 기능 나빠져 가지고 간염, 간경화, 간암 뭐 이렇게 간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간 장애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간이 나빠지고 하는 특성들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루 요로장애 봅시다. 장루 요로장애는 뭐야? 장루는 뭐고 요로는 뭐예요? 장루는 대변 주머니, 요로는 소변 주머니. 자체적으로 이것이 배출이 안 되니까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바깥으로 뽑아내 가지고 대변을 보면 바깥에 주머니에다 대변 달고 있어요. 대변을 보고 소변 주머니도 바깥에서 소변을 빼는 게 장루 요로입니다. 다 장애예요. 다 장애. 이것도 다 장애입니다. 여기 특성을 보세요. 대장암이나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 배뇨관에 의존해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소변이 보고 싶다. 하죠. 그러나 이 장루요로 환자는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변도 그냥 막 나오니까 주머니를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죠.